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인데 그 효능만큼은 보약 못지않은 생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긴장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생강.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꼭 끓여주시던 생강차. 다들 기억하시죠? 생강은 정말 신기한 식재료예요. 작은 뿌리 하나가 우리 몸에 이렇게나 많은 도움을 줄 줄은 몰랐을 거예요.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식재료거든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공자님도 식사 때마다 생강을 꼭 챙겨 드셨다고 하잖아요. 더 두지 않으셨다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셨대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건강에 좋다고 인정받은 식재료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생강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생강의 가장 큰 효능은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 배가 차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두 성분이 우리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제 이웃 65살 이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모님은 평생 손발이 차가워서 겨울만 되면 정말 고생하셨대요. 양말을 3켤레씩 신어도 발이 시리고 핫팩을 들고 다녀도 손이 꽁꽁 얼었대요. 그런데 누가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좋다고 알려줬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아침 생강차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생강 10g 정도를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마셨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손끝이 예전만큼 시리지 않고 발도 좀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대요. 3달 정도 꾸준히 마시니까 확실히 달라졌대요. 예전엔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면 손발이 꽁꽁 얼어서 한참 녹여야 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요. 밤에 잘 때도 예전엔 전기장판을 최대로 틀어도 발이 차가웠는데 이제는 중간 온도로도 충분하대요. 또 72살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허리가 시리고 무릎이 시려서 날씨가 추워지면 외출도 꺼리셨대요. 그런데 생강차를 하루에 3~4잔씩 마시면서 허리 시린 게 많이 나아지셨대요. 동의보감에도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운 약재로 속이 차거나 몸속에 한습한 기운이 있을 때 두루 쓰인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한의학에서도 70%에서 80%의 한약에 생강이 들어갈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원리는 이래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잘 돌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따뜻해지는 거죠. 생강 100g에는 칼륨이 415mg이나 들어있어요. 이 칼륨 성분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특히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복부냉증이 있는 분들, 냉방병이 있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생강차를 하루에 3~4잔 정도 따뜻하게 마시면 몸 전체가 포근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소화를 도와줘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은 메스꺼운 느낌도 들고요. 이럴 때 생강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줘요. 위액이 잘 나와야 음식물이 잘 소화되거든요. 또 소화효소 생산도 늘려주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답니다. 특히 구토나 메스꺼움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탁월해요. 멀미할 때, 입덧할 때, 그냥 속이 메스껍거나 울렁거릴 때 생강이 정말 좋아요. 68살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머니는 위가 좀 약한 편이셨어요. 식사 후에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도 많이 나오고 가끔은 소화가 안 돼서 밤새 뒤척이기도 하셨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위험은 아닌데 소화 기능이 약해진 거라고 하더래요.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고 계속 약에 의지할 수도 없고 해서 고민이셨대요. 그러다가 생강이 소화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식사 때마다 생강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에 생강 간 걸 조금 넣기도 하고
고기 구울 때 생강즙을 넣기도 하고 식후에는 생강차를 한 잔씩 마셨대요. 2, 3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래요. 예전엔 고기 먹으면 꼭 체했는데 이제는 소화가 훨씬 잘 된대요. 속 더부룩한 것도 많이 줄었고요. 대만 창공대학에서 2011년에 연구를 했는데 생강을 먹은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 시간이 훨씬 빨랐대요. 위에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진 거죠. 또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2014년에 연구를 했는데요. 매일 생강을 2g씩 먹은 사람들은 장내 염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장이 건강해지니까 소화도 잘 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지는 거죠. 생강의 쇼가올 성분은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같은 병원성 세균과 식중독균에 대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배탈이나 설사를 치료하고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속이 훨씬 편해요. 감즙 생산을 촉진해서 위 불편감을 해소하고 장내가스를 분해해서 복부 팽만도 예방해준대요. 70살 할머니 한 분은 변비가 심해서 고생하셨는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배변 활동이 훨씬 좋아지셨대요. 생강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세 번째,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요. 관절염, 당뇨병, 심지어 암까지도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생강은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에요. 염증을 매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나 류코트리엔 같은 물질의 체내 생성을 억제해준대요.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무릎이 아프고 붓고 뻣뻣한 증상, 허리가 시리고 아픈 증상이 많이 나아질 수 있어요. 73살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많이 아프셨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오래 걷기도 힘드셨대요.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완전히 낫지는 않더래요. 그러다가 생강이 관절염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g 정도. 생강을 갈아서 물에 타서 마셨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래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대요. 무릎이 덜 붓고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대요. 계단도 예전보단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리신대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매일 500mg에서 1000mg의 생강을 복용했더니 염증 마커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관절 통증이 줄고 관절 운동성도 증가했대요. 또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6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4주에서 12주 동안 매일 1000mg에서 3000mg의 생강을 복용하면 염증 마커가 크게 감소했다고 해요. 생강은 류머티스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어요. 류머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생강이 T 면역세포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과도한 면역 활동을 진정시켜서 염증을 억제하는 거죠. 67살 어머니 한 분은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붓고 아파서 바느질도 못하셨는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대요. 생강은 면역력 강화에도 정말 좋아요. 생강의 주 성분인 쇼가올과 진저롤이 몸속에 침투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키워준대요.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요. 생강에는 비타민 C, 비타민 B6주, 진저론 같은 다양한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 체계의 균형이 회복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안정한 물질인데 세포벽을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하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요.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해준답니다. 62살 아저씨 한 분은 감기에 너무 자주 걸려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생강차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면서 감기에 훨씬 덜 걸리신대요. 면역력이 좋아진 거죠. 네 번째, 통증을 완화해줘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죠. 근육통, 관절통, 두통, 생리통까지. 생강은 이런 다양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생강에는 천연 진통제와 항염증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운동 후 근육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강도 높은 팔꿈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루 2g의 생강을 11일간 먹게 했더니
근육통이 대폭 감소했대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3g의 생강을 먹은 여자, 운동선수들이 먹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 6주 후에 근육통이 훨씬 덜했대요. 65살 아저씨 한 분은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등산하고 나면 다리 근육이 너무 아파서 며칠씩 고생하셨대요. 그런데 등산 전날부터 생강차를 마시고 등산 후에도 며칠 계속 마시니까 근육통이 훨씬 덜하더래요.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어요. 생강은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해서 자궁 수축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준대요. 젊은 여성분들도 생리 시작 2-3일 전부터 생강차를 마시면 생리통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편두통에도 좋아요. 생강은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해서 혈관이 부어오르거나 압력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대요.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강차를 마시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70살 할머니 한 분은 두통이 자주 오셔서 두통약을 달고 사셨는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두통약 먹는 횟수가 많이 줄었대요. 요통이나 변비통, 어깨 결림에도 효과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생강찜질을 많이 활용해요. 생강을 진흙같이 지찢어서 뜨겁게 볶은 후 명주 주머니에 싸서 아픈 부위를 문지르고 찜질하면 통증이 호전된대요. 68살 아저씨 한 분은 허리가 자주 결리고 아프셨는데 생강 찜질을 하면서 많이 나아지셨대요. 집에서는 프라이팬에 생강을 볶아서 천에 싸서 허리에 대고 있으면 돼요. 생강잎도 활용할 수 있어요. 생강잎을 적당히 썰어서 헝겊주머니에 담아 욕조에 넣고 목욕하면 근육통이 있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고 피로도 풀어준대요. 5번째, 혈관 건강과 당뇨 예방에 도움돼요. 나이가 들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같은 수치들이 걱정되죠. 생강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담즙 생성을 촉진시켜서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혈액의 점도를 낮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거죠. 이란 바볼 대학에서 2008년에 연구를 했어요. 고지혈증 환자 95명한테 매일 생강 캡슐 3g을 제공했더니 총 콜레스테롤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대요. 66살 아저씨 이야기예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대요. 총 콜레스테롤이 250, LDL 콜레스테롤이 160이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라고 하시면서 석 달 후에 다시 검사해보자고 하셨대요. 아저씨는 매일 생강차를 2-3잔씩 마시고 식사할 때도 생강을 조금씩 넣어서 드셨어요. 석 달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220, LDL이 130으로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도 잘했다고 칭찬하셨대요. 생강은 혈압에도 도움이 돼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음식에 향신료를 잘 뿌리기만 해도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했어요. 생강을 포함한 향신료들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인저롤과 쇼가올은 혈압과 체온을 정상화하는 효능도 있어요. 매운맛 성분과 정류 성분은 혈관을 늘려주고 혈액을 정화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준답니다. 당뇨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란 의과대학에서 2015년에 연구를 했는데요. 당뇨 환자 41명한테 하루 2g의 생강가루를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게 했더니 혈당 수치가 12%나 감소했대요. 게다가 심장병의 원인인 산화 단백질이 23%나 감소했대요. 생강의 항산화 효과와 항염 효과가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70살 할머니 한 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하시는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신대요. 물론 당뇨약은 계속 드시면서요. 생강은 혈전 형성을 방지해서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6번째,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도 도움돼요.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지죠. 생강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은 뇌에 발생한 염증과 큰 연관이 있어요. 생강은 만성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자주 섭취하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인지 능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 대사질환연구단에서 2016년에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생강 발효 추출물에서 우수한 인지 개선 효능을 확인했대요. 생강 발효 추출물이 인지 기능 관련 기능성 물질로 알려진 포스파티딜세린보다
학습 능력, 공간 기억력 등이 더욱 증진되고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대요. 69살 어머니 한 분은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셨대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도 자주 착각하시고요.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셨대요. 그래서 뇌 건강에 좋다는 걸 찾아보다가 생강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매일 아침 생강차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더래요.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단 덜 깜빡하시는 것 같대요.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줘요.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걸 막아주는 거죠. 또 생강은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면 뇌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7번째, 감기 예방과 호흡기 건강. 생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감기 예방이죠. 생강은 정말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생강은 몸에 들어온 한기를 몰아내고 열을 내리게 하는 작용을 해요. 큼한 감기로 열이 날 때 생강차를 마시면 피부에 땀샘을 자극해서 땀을 내고 열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해서 감기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몸이 으슬으슬 떨리면서 오는 기침 감기에 좋아요.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천식이나 기관지염에도 효과적이에요. 60살 어머니 한 분은 겨울마다 감기에 자주 걸리셨어요. 한번 걸리면 기침이 한 달씩 가는 것도 다반사였대요. 그런데 가을부터 매일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더니 그 겨울엔 감기에 안 걸리셨대요. 가래 제거에도 좋아요. 묵은 생강을 은박지에 싸서 약한 불로 까맣게 될 때까지 찜구이로 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면 가래가 잘 나온대요. 편도선염이나 기관지염에는 묵은 생강을 갈아서 가재에 넓고 길게 펼쳐서 목에 감아주면 효과가 있다고 해요. 72살 할아버지 한 분은 만성 기관지염으로 기침을 달고 사셨는데 생강꿀을 만들어서 매일 먹으면서 기침이 많이 줄었대요. 생강을 즙을 내서 꿀과 섞어서 약한 불로 졸인 거예요.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어요. 독일 미넨 공대에서 2018년에 연구를 했는데요. 생강 속 진저롤 성분과 치매 반응을 분석해 본 결과 생강이나 생강차를 먹으면 불과 몇 초 만에 냄새 억제 효소인 설프하이드릴 옥시다제일이 16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65살 아저씨 한 분은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셨는데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서 입냄새가 많이 줄었대요. 8번째, 주의해야 할 점들.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주의할 점은 꼭 알아야 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첫째, 위가 약한 분들은 조심하세요.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서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위궤양,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생강 섭취 시 속쓰림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70살 할머니 한 분은 생강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에 생강차를 5잔씩 마셨대요. 그런데 속이 쓰리고 아프더래요. 위가 원래 약하셨는데 과하게 드신 거죠. 양을 줄이니까 괜찮아지셨대요.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에 생강을 먹지 마시고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또 대추와 함께 달여서 마시면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하루 적정 섭취량은 생생강 기준으로 5g에서 10g, 분말 형태로는 1g에서 3g 정도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둘째, 열이 많은 분들은 피하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 혈압이 높은 분들,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인 분들은 생강 섭취를 삼가는 게 좋아요. 열감기에 걸렸을 때, 편도선이 붓고 열이 날 때는 생강을 먹으면 안 돼요. 몸에 열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68살 아저씨 한 분은 원래 열이 많은 체질이신데 생강이 좋다고 해서 드셨다가 얼굴이 빨개지고 두근거림이 심해지셨대요. 자기 체질에 안 맞는 거였죠. 셋째, 밤에는 피하세요. 생강은 기를 발산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정신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먹으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동의보감에도 생강은 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밤에 먹지 말아야 하니 밤에는 기가 수렴되는 법인데 생강은 기를 동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65살 할머니 한 분은 저녁 식사 후에 생강차를 마시고 주무셨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생강차는 오후 늦게나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넷째,
혈액 응고 관련 약물 복용 시 주의하세요.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치질,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같은 출혈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아요. 또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작용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게 안전해요. 5째, 당뇨약 복용 시 주의하세요.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당뇨약과 함께 과하게 섭취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72살 할아버지 한 분은 당뇨약을 드시는데 생강차를 너무 많이 마시다가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셨대요. 혈당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생강 섭취량을 조절하셨대요. 6째, 알레르기 체질은 조심하세요. 드물지만 생강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피부가 간지럽거나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어요. 처음 생강을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살피는 게 좋아요. 7째, 썩은 생강은 절대 먹지 마세요. 썩은 생강은 간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썩은 부위를 도려내도 독성 유기물질이 생강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생강을 보관할 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곰팡이가 피거나 썩은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9번째, 생강과 궁합 좋은 음식들. 생강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첫째, 꿀과 함께 드세요. 생강과 꿀은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면역력 강화와 감기 완화 효과가 배가 돼요. 생강꿀차는 고전적인 조합이죠.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정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동의보감에도 마른 기침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꿀 600g에 생강 1, 2kg을 즙을 내 섞은 후 약한 불로 수분을 날려 졸인 후 저장해 놓고 조금씩 녹여서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68살 할머니 한 분은 매년 가을에 생강 꿀청을 만들어서 1년 내내 드신대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목도 편하다고 하세요. 둘째, 레몬과 함께 드세요. 레몬의 비타민C와 생강의 항염 효과가 만나면 감기 예방에 최고예요. 생강 레몬차는 새콤달콤하면서 몸도 따뜻해지고 정말 좋아요. 생강 슬라이스와 레몬 슬라이스를 뜨거운 물에 넣고 꿀을 조금 넣으면 완성이에요. 65살 어머니 한 분은 겨울 내내 생강 레몬차를 보온병에 담아서 조금씩 마신대요.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하세요. 셋째, 대추와 함께 드세요. 생강과 대추는 한의학에서도 인정하는 환상의 궁합이에요. 생강 대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회복에 정말 좋아요. 한의학에서는 생강 3평과 대추 2개를 기본으로 넣는다고 해요. 당삼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생강과 대추를 2대1 비율로 넣고 물을 부어 20-30분 정도 끓이면 돼요. 여기에 감초를 조금 넣으면 더 좋아요. 70살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아침 생강 대추차를 한 잔씩 드시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난다고 하세요. 넷째, 마늘과 함께 드세요. 생강과 마늘은 둘 다 항균, 항염 작용이 있어서 면역력 강화 콤비라고 불려요. 특히 김치에 생강과 마늘이 함께 들어가는 건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요. 63살 어머니 한 분은 김치 담글 때 생강과 마늘을 듬뿍 넣으신대요. 가족들이 김치 먹고 건강하게 지낸다고 하세요. 5째, 생선 요리에 넣으세요.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는데 생강만 한 게 없어요. 게다가 소화도 촉진시켜주니까 일석이조죠. 생선 조림, 생선 구이, 생선찌개에 생강을 조금씩 넣으면 비린내가 싹 가시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67살 할머니 한 분은 생선 요리할 때 꼭 생강을 넣으신대요. 비린내도 없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세요. 6째, 고기 요리에도 좋아요. 특히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기름진 고기에 생강을 넣으면 잡내를 잡고 콜레스테롤도 줄여준대요. 갈비찜이나 불고기 양념에 생강즙을 넣으면 감칠맛도 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첫째, 매운 음식과는 피하세요. 생강 자체가 매운 성질이 있는데 매운 음식과 만나면 위벽 자극이 더 강해져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커피와는 같이 먹지 마세요. 둘 다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이 많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특히 빈속일 때 더 조심하셔야 해요. 65살 아저씨 한 분은 아침에 커피 마시고 생강차를 마셨는데 속이 쓰리더래요. 커피와 생강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셋째,
탄산음료와도 피하세요. 탄산과 생강의 자극이 합쳐지면 속이 꽤 불편할 수 있어요. 넷째, 공복에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하지만 자극적이라 빈속에 많이 먹으면 속이 화끈거리거나 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열 번째, 생강 고르는 법과 보관법, 먹는 법. 생강 고르는 법. 좋은 생강을 고르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육질이 단단하고 크며 황토색을 보이는 걸 고르세요. 둘째, 한 덩어리에 여러 조각이 붙어 있어서 알이 굵고 넓으며 껍질에 주름이 적은 게 좋아요. 셋째, 고유의 매운맛과 향기가 강하며 색이 다소 짙고 모양이 울퉁불퉁한 걸 고르세요. 넷째, 썩거나 곰팡이 핀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경북이 주산지예요. 전국 생강 재배 면적의 41%, 생산량의 39%를 차지한대요. 충남 서산, 충남 태안, 전북 완주 등에서도 생산돼요. 생강은 9월에서 12월이 제철이에요. 이때 많은 양을 구입해서 보관하면서 겨울철에 사용하면 좋아요. 생강 보관법. 생강은 보관을 잘못하면 금방 말라버리거나 곰팡이가 피어요. 제대로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실온 보관할 거면 신문지에 싸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세요.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둘째, 냉장 보관할 거면 키친타올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고 야채칸에 하세요. 2, 3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셋째, 장기간 보관하려면 생강을 잘 씻어서 편으로 썬 다음 하루 정도 말려서 수분을 없애고 비닐팩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석 달 이상 보관할 수 있어요. 넷째, 생강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비닐팩에 넣어 냉동 보관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면 돼요. 70살 할머니 한 분은 가을에 생강을 많이 사서 편으로 썰어 말린 다음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신대요. 1년 내내 신선한 생강을 쓸 수 있다고 하세요. 생강 먹는 법. 생강은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어요. 첫째, 생강차로 마시세요. 가장 기본.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 100ml에 생강 50g을 넣고 잘 우러나게 해서 마시면 돼요. 여기에 꿀이나 설탕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65살 어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한 잔씩 드신대요. 몸이 따뜻해지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세요. 둘째, 생강 꿀청 만들어서 드세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부어서 2, 3일 재워두세요. 그럼 생강 꿀청이 완성돼요.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정말 맛있어요. 70살 할머니 한 분은 생강 꿀청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1년 내내 드신대요. 감기 예방에 정말 좋다고 하세요. 셋째, 생강 대추차 만들어 두세요. 생강과 대추를 2대1 비율로 넣고 물을 부어서 2, 30분 끓이면 돼요. 여기에 감초를 조금 넣으면 더 좋아요. 몸이 정말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요. 겨울철 필수 차예요. 넷째, 우유 생강차도 좋아요. 우유 180ml, 생강 10g, 꿀 6g, 깨소금 3g, 계피가루 1g을 준비하세요. 생강을 곱게 갈아서 우유와 함께 냄비에 넣고 가장자리가 끓을 때까지 끓이세요. 믹서에 넣고 깨소금과 꿀을 넣어서 갈아주세요. 컵에 붓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완성이에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다섯째, 요리에 활용하세요. 김치, 젓갈, 생선찌개, 고기 요리 등 다양한 요리에 생강을 조금씩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생강즙을 내서 양념에 넣거나 생강 가루를 사용해도 돼요. 68살 할머니 한 분은 거의 모든 요리에 생강을 조금씩 넣으신대요.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지낸다고 하세요. 여섯째, 생강 평강 만들어 드세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설탕에 재워서 건조시킨 거예요. 간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다만 당분이 많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곱째, 생강 전과도 있어요. 생강을 꿀이나 조청에 졸인 거예요. 명절 음식으로도 많이 만들죠. 생강 먹는 시간,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점심 식사 후에도 좋아요.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저녁 늦게나 자기 전에는 피하세요.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공복에는 적당량만 드세요.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섭취량
생강 기준으로 5g에서 10g이 적당해요. 생강차로는 하루에 2, 3잔 정도가 좋아요. 생강가루는 1g에서 3g 정도가 적당해요.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생강의 놀라운 효능과 먹는 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강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식재료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고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고 자기 체질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위가 약한 분, 열이 많은 분,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생강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석 달, 6개월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생강차를 자주 마셔보세요. 감기 예방에 정말 좋고 몸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건강한 식재료 하나가 우리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생강과 함께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